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 알려드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비서직을 공개 채용하고 있습니다. 비서 관련 유경험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비서학과 졸업자와 비서 자격증 및 OA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쳐서 임용되는데요. 이메일로만 접수를 받고 있으며 모집기간은 7월 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우체국 시설관리단의 채용 공고입니다. 전문직 계약직으로 노무사와 변호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고 채용 분야 TO 발생 시 차후 정규직으로 채용 진행 예정입니다. 입사 지원 시에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와 함께 경력기술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모집 기간은 7월 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정규직과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다양하게 모집 중입니다. 정규직은 관리지원팀으로 인사와 총무, 회계를 담당하게 되고 회계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계약직의 경우는 전략기획팀과 기술표준팀에서 진행하는 6개월 프로젝트 장기 계약인데요. 성별과 전공 무관으로 학사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24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2018년 신입사원 채용 공고입니다. 통상직 5급으로 일반 계열과 어문 계열에서 총 45명을 모집 중인데요. 국내 기업을 위한 해외 시장 개척, 해외 투자 진출 지원 및 시장 정보 조사 등 국내를 비롯해 국내외 순환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학력과 연령, 성별, 경력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지만 해외 순환 근무가 필수기 때문에 토익 850점, 토익 스피킹 160점 이상 득점자 등 일상 회화가 가능한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7월 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업업 스타트업 이번 시간에는요, 보다 자세하고 또 전문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스타트업 현장에 계신 분을 모셨는데요. 워크베터 컴퍼니의 강혁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워크베터 컴퍼니라는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혁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카드 회사에서 마케팅과 전략 관련 업무를 한 8년 정도 했었고요. 작년에 퇴사를 해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이나 대학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과 관련된 강의나 워크숍을 하는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밖에는 오디오 기반의 마케팅 컨텐츠를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예, 워크베터 컴퍼니 이름이 뭐 상당히 좀 뇌리에 쏙 박히는 이름인데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이나 대학들 그리고 기관들처럼 다양한 마케팅 강의들을 필요로 하는 곳들을 가기도 하고요. 네. 레고를 활용한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 결국엔 제가 하는 일들이 그 조직에 속하신 분들이 일을 더 잘하는 데 필요한 업무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도와드리다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그 뜻을 전달해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회사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워크베터 컴퍼니 이야기를 좀 해보죠. 상당히 좀 직설적인 이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1인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 잠깐 들었지만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먼저 가장 크게는 기업이나 대학들을 대상으로 강의나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디오 기반의 컨텐츠, 마케팅 어벤져스라고 하는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오디오 컨텐츠 플랫폼 오디오 클립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마케팅 방송을 진행을 하고도 있고요. 네. 마지막은 월간 서른이라고 하는 고민하고 있는 30대들을 위한 강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세 가지 일을 지금 혼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안 바쁘세요? 많이 바쁘고요. 네, 돈만 벌면 됩니다.
돈만 벌면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워크베터 컴퍼니 강혁진 대표님.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 어벤져스라는 게 팟캐스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니까 마스크까지 착용을 하시고 뭐 상당히 좀 재밌는 내용 같은데 어떤 내용을 주로 말씀하시는지요? 네, 마스크는 저희가 늘상 끼고 하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공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번 이제 이벤트식으로 네. 마스크를 끼고 했었던 오. 거고요. 마케팅 어벤져스는 저희 여러분들께서 일상에서 쉽게 접하실 수 있는 다양한 브랜드, 기업들, 예를 들면 대기업, 스타트업 뭐 할 거 없이 다양한 상품과 브랜드에 대해 마케팅 관점에서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는 방송입니다. 저희가 시작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고요. 현재는 누적 기준 80만 조회수, 그리고 매 회차당 1만 이상의 조회수가 나오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뿐만 아니라 마케팅 업무를 전반적으로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들하고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클립에서는 이 마케팅 어벤져스의 스피노프 형태로 거기가 이제 마케팅 어벤져스다 보니까 네. 캐릭터 이름도 다 그 어벤져스의 캐릭터들을 또 패러디해서 지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언맨의 패러디 네. 아니언맨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디오 클립에서는 아니언맨의 마케팅 땅 짚고 오. 헤엄치기라는 방송을 땅 짚고 헤엄치기. 네, 그만큼 오. 마케팅을 쉽고 재미있게 예. 친절하게 설명해 드린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줄여서 아마땅이라고도 하는데 네. 거기서는 마케팅 이론과 사례들을 조금 더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이나 뭐 스타트업 브랜드에 관해서 좀 쉽게 풀어서 하는 방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뭐 간단하게라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인지? 예를 들면 어저께 녹음했었던 건데요. 네. 예를 들면 기업들이 지금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많은 마케팅 활동들을 월드컵과 연계해서 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런데 피파 그리고 월드컵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은 공식적으로 12개 회사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은근히 뭐 국가대표 화이팅, 16강, 열정 이런 단어들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엠부시 마케팅, 그 덤불 예, 속에 예, 숨어서 몰래 그렇죠. 하는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생활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사례를 마케팅 이론과 접목해서 설명을 해드리곤 합니다. 오, 재밌겠네요. 저는 처음 들어본 마케팅 어벤져스인데 꼭 한번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케팅 어벤져스 어떻게 좀 함께 하시게 된 건지 보니까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네, 공동진행장 총 4명이고요. 오. 지금 처음 시작은 5년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팟캐스트 전용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 자몽이라는 회사의 네. 대표 김건우 대표가 팟캐스트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처음 제안을 해서 마음을 먹었고요. 하지만 처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고민이 좀 됐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마케터들은 이제 양성욱 매니저님도 마케팅 쪽에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술자리에 가서도 일상생활에서도 마케팅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네. 네, 항상 하고 있어서 예. 우리가 가장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마케팅이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술자리에서 괜히 우리들끼리 이 회사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야기하지 말고 컨텐츠로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마케팅 관련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좀 술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참 생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야, 뭐 벌써 5년째 입을 맞추고 계시면 손발이 정말 척척 맞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터넷 방송뿐만 아니라 월간 30이라는 강연 플랫폼도 운영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뭔가요? 처음부터 월간서른이라는 이름은 아니었고요. 네. 제가 올해 초에 잠자리에 자려고 누웠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30대인데 네. 30대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회에서는 20대들은 청춘이라고 챙겨주고 40대 이상은 또 은퇴, 노후 관련돼서 이제 그렇죠. 걱정을 해주는데 정작 열심히 일하는 30대에 대한 고민을 해주는 곳은 없어서 그러면 30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만들었는데 네. 처음에는 갑자기 생각나서 만들었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서 만든 모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이 그래서 정말 직설적이시네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쉽게 시작을 하는 네, 편이라서 좋은데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매월 진행을 하고 있고 또 30대를 대변할 수 있는 단어가 30이다 보니까 네. 월간 30으로 정해봤습니다. 또 아까 경기 컨텐츠 진행원에서도 월간 아이돌을 또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예. 굉장히 또 익숙한 포맷이잖아요. 그래서 월간 아이돌, 월간 3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월간 서른에서는 고민하는 30대들을 위한 모임이라고 저희가 캐치프레이즈를 잡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의 업을 쌓고 계신 분들을 연사로 모셔서 그분들의 노하우와 그분들의 스토리를 듣고 거기 오신 분들과 함께 네트워킹을 하는 모임이고요. 은퇴 이후의 삶을 천천히 고민할 수 있는 즉 제2의 삶은 인생을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 마중물이라는 게 좀 더 이끌어내는, 끄집어내는 이런 의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마중물이라고 하면 그 어릴 때 할머니 집에 가면 손으로 이렇게 짜야 돼 물이 나오는 그런 마당에 펌프가 있는,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연배가 대충 나오시는데 그 펌프를 무조건 누른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처음에 약간의 물을 넣어줘야 그 다음부터 지하수가 이제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 한 바가지 물이 굉장히 작은 양이지만 나중에는 큰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40, 50대가 되면 직장에 다니긴 하지만 자이든 타이든 회사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오. 그래서 근데 그때에 대해서 갑자기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게 되면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30대부터 조금씩 천천히 자기의 제2의 삶을 준비해보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뭐, 양성호 매니저님은 이 마케팅 어벤져스 월간설은 들어보셨습니까? 예, 실제로 저는 마케팅 어벤져스 게스트로 또 참여한 적이 또 네. 있었습니다. 예. 어떤 제가- 걸 담당하고 계시죠? 제가 7년 반 동안 제가 여기 경기콘텐츠진흥원 오기 전에 네. 7년 반 동안 한 직장에서 제가 네. 백화점에서 마케팅을 했었는데 이직을 하면서 제가 또 변동의 시기였기 때문에 네, 작년에만 퇴사를 한 3번 했었습니다. 와. 그래서 퇴사 스페셜리스트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항공사도 갔었고 뭐 또 커머스 쪽에도 여러 인터넷 커머스 쪽에도 갔었는데 또 마케팅 어벤져스 출연하면서 여기 또 그 멤버분들이 네. 다 이제 워낙 또 전문가들이셔서 또 이분들의 멘토링을 받아서 네. 제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양성욱으로 다시 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재미있는 인연이신 것 같습니다. 두 분 아까 뭐 잠시 이제 방송 전에도 뵀지만 상당히 좀 친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원래부터 알던 사이셨는지. 저희가 그 마케팅 커뮤니케이터들의 비밀 모임이 있습니다. 이 비밀 스터디 모임, 이름 없는 스터디라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또 만났고 비밀 모임이요. 예, 킹스맨 같은 건가요? 그렇죠. 또 특별하게 이분이 카드 마케팅 하셨을 때 그 금융 쪽 마케팅을 담당했었고 저는 또 유통과 금융은 또 빼놓을 수 없는 또 역학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 같은 업계에 있으면서 살짝 좀 이렇게 눈여겨 보던 오. 관계였는데 이제 차차차차 친해지게 된 예. 그렇게 됐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어벤져스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강혁진 대표님께서는 이 대기업을 다니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좀 갑자기 좀 퇴사를 하고 이렇게 좀 창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계기가 좀 있을까요? 대기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 아실 만한 회사 정도 그냥 거기 다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8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계속 갈증이 좀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좀 재미있게 하고 싶다는 갈증이 있었고 사실 퇴사하기 직전에 승진도 했었고 결혼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조금이라도 젊을 때 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퇴사를 좀 하게 됐습니다. 야, 이 사실 퇴사는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잖아요. 아까 양성 매니저님도 퇴사 스페셜리스트라고 하셨는데 네. 뭐 생각만 하는 거랑 이렇게 좀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 건 상당히 다른 차원이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승진도 하고 결혼도 하셨다고 했으면 주변에서 좀 많이 만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의외로 또 회사 전 동료분들께서는 많이 응원을 좀 해주셨었고요. 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의 지지인데요. 예. 아내와 부모님이 적극적인 응원과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와. 그래서 아마 지금처럼 퇴사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예. 반대를 하셨다면. 네. 그냥 퇴사를 하겠다는 생각도 오랫동안 막연하게 좀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알고 지내는 건 아니고 예전에 한번 뵀었던 네. 유명한 좀 카피라이터 분이 계신데 예. 그분께 퇴사의 고민을 이제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카피라이터답게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마려울 때가 있을 거다. 어. 그래서 그 마려울 때가 언제쯤 오나 기다려 봤는데 네. 그때가 딱 왔다고 생각이 들었고 네. 그 시기에 이제 가족에게 이야기를 했고 많이 지지를 받았죠. 야, 뭐 이 지지라는 게 사실 뭐 가족분들은 물론이고 특히 막 결혼을 한 아내분께서는 정말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정말 이 대단하신 분들과 함께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하셔야겠네요. 자,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고 거의 바로 새롭게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준비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사실 뭐 퇴사를 이 시기에 할 거니까 얼마 전부터는 이걸 준비해야겠다 뭐 이렇게까지 계획을 세우진 않았었고요. 네. 다만 회사를 다니면서부터 마케팅 어벤져스라고 하는 팟캐스트도 5년 동안 사실은 취미 생활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주말에
취미로 시작을 했었고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라고 하는 워크샵 그 퍼실리테이터 인증도 퇴사하기 한 1년 전쯤에 땄는데 뭐 그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계획을 했었던 건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말해 올 때. 네, 말이 올 때가 네. 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마케팅 미디어 부분을 선택을 한 데는 아무래도 이 퇴사 전에 계속해서 이제 해오던 일이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뭐 학생 때부터도 마케팅에 관심이 많았고요. 업무를 할 때도 마케팅 업무를 좀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케팅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사실 그전에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사내 방송 같은 것도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음성 관련된, 오디오 관련된 컨텐츠에는 좀 익숙한 편이었고요.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이렇게 좀 강혁진 대표님처럼 이 대학생이 아니라 일을 한창 하시다가 퇴사를 하시고 스타트업 준비하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들 오시나요? 네, 특히나 요즘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화두가 되게 되면서 그렇죠. 아무래도 그 금전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 그리고 자기 가치관에 대한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강혁진 대표님처럼 과감히 퇴사하고 새로운 도전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서 그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차곡차곡 더 세분화되게 기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이런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나 봐요. 예, 그 되게 특이하게도 점점 추세가 그 젊은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스타트업을 미리부터 준비하는 젊은이도 있는 반면에 지금처럼 과감하게 결단해서 자기 분야에 대한 스타트업도 있지만 전혀 자기 분야랑 다른 원래 제가 취미로 하고 있었던 그런 관심이 있었던 재밌는 분야에 대해서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그런 퇴사자분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케팅 기업 교육 또 마케팅 미디어 사실 접하기 쉬운 사업 중 하나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좀 시장이 포화 상태일 때 다른 업체와의 차별점에 대한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기업 교육이나 미디어는 이미 많이 있는데요. 제가 교육회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케팅과 관련된 컨텐츠를 생성해내고 조언을 드리는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가장 차별점이라면 일단 저는 마케팅 실무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 현재도 마케팅 관련된 오디오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마케팅을 교육하는 곳과는 많이 차별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월간서른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면서 그것과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또 제가 30대다 보니까 젊은 편이라서 그것도 예. 강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각자 뭐 다른 일 같지만 사실은 다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을까 네, 하는 모두 생각이 연결이 들어서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워크베터 컴퍼니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일단은 이게 좀 시작을 할 때만큼은 누구나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좀 힘들었던 점 없으세요? 현재는 아무래도 1인 기업으로 시작하고 제가 나온 지 이제 퇴사한 지 1년이 됐는데 회사에 있을 때는 제가 미처 신경 쓰지 않던 일들도 이젠 다 제가 하나씩 챙겨서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세금 관련된 일이라던가 그쵸. 하물며 명함을 만드는 것들도 맞습니다.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것들이 다 제가 직접 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니면 그런 부분 말고 좀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뭐 이런 부분 많이 없으셨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기업을 다니다가 1인 기업 제 일을 하는 근데 가장 큰 변화가 오는 건 사실은 상황도 상황이지만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피벗이라고 하는데 네. 전환이 굉장히 빨리 된 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 그래서 나왔을 때의 혼자 일하는 외로움 네. 그리고 내가 회사라는 타이틀이 없어졌을 때의 그런 위기감들, 그런 것들이 의기소침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전부터 이제 마케팅 어벤져스라든지 외부의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회사에 속해 있는 강혁진이 아니라 내 컨텐츠를 하는 강혁진으로서 많이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많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말씀을 들어보면 좀 긍정적이신 것 같고 추진력도 상당히 상당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요, 이렇게 좀 일을 시작하셨을 때 이런 부분은 참 좋다, 하길 잘했다 이랬던 부분은 없습니까? 역시 사람에게서 오는 좋은 기운이 제일 큰 것 같은데요.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가 또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 나오셨으니까 네. 경기도에 있는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라는 곳에서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마케팅 강의를 했었는데 네. 올해도 연락이 와서 또 마케팅 강의를 좀 더 해달라고 연락이 오. 왔어요. 알고 보니까
작년에 했었던 외부 강의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와. 받았었다라고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또 예. 열심히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작년 강의 어땠습니까? 좀 평가가 좋았나 봐요? 이게 뭐 저는 몰랐는데 네.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그거와 관계없이 오. 올해 또 섭외를 했는데 마침 저도 제3자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이제 작년에 강의 평가가 되게 좋았다고 해서 네. 되게 의외네. 의외네. 네. 예,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직접 한번 들어보니까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상황마다 유연하게 강의자 분들이 원하는 니즈에 따라 플렉시블하게 강의 형태도 바뀌고 워낙 또 다양한 끼를 지니셔서 그런 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강의를 니즈를 충족을 확실하게 시키는 요 강의가 네. 아무래도 강혁진 대표의 장점이 아닐까 오. 싶습니다. 해서 저희도 또 대학생 서포터스들한테도 네. 강사로 이번에 초빙을 와. 해서 네. 퍼스널 브랜딩 강의를 또 맡겼는데 오. 또 대학생들이 너무 또 만족을 하더라고요. 아, 네. 아니, 마케팅이 그렇게 좋았다면 지금 또 저희 취업해 보인다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도 짧게 좀 마케팅 팁에 대한 강의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뭐 다양한 실무에서 쓸 수 있는 팁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원론적인 질문을 그리고 꼭 생각해야 될 걸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항상 왜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가 왜 이런 마케팅을 하고 그렇다면 거꾸로 고객들은 왜 우리의 제품을 우리 회사를 선택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면서 그 답을 스스로 찾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마케팅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인 기업으로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따로 네, 맞습니다. 함께 일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고. 네, 확장할 계획은 네.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혼자 일을 하시는 거면 분명히 좀 힘든 점도 많을 것 같은데 지원이나 도움 같은 걸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일적으로 도움을 받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심정적으로 지원과 응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례로 제가 퇴사를 할 때 페이스북에 퇴사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좋아요가 한 600개 정도가 와. 나왔어요. 물론 제가 뭐 그것도 작다면 작을 수 있겠지만 저에겐 굉장히 큰 숫자였는데 그럼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무언의 응원이 큰 힘이 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내, 가족분들이 지원해주는 점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강혁진 대표님처럼 1인 창업, 1인 스타트업을 위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어떤 지원이나 도움 같은 거 좀 있을까요? 예, 특히나 이런 1인 미디어 그룹, 미디어 기업에 관련돼서는 1인 유튜버 크리에이터 지원 프로그램 등 그리고 또 글로벌로 또 활동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중에 있고요. 1인 창작 메이커스를 통한 이런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혁진 대표님 처음 워크베터 컴퍼니 시작을 할 때 이 부분만큼은 내가 정말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부분만큼은 내가 좀 중점을 두고 운영해야겠다. 이런 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일단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자기 관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부분, 시간 관리라는 부분 아무도 네.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맞습니다. 시간 관리와 좀 건강 관리가 많이 중요했었던 것 같고 회사 자체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제 강의를 듣거나 워크숍을 들으시거나 저희 컨텐츠를 소비하시는 고객들이 그분들에게 필요한 정확한 정보와 좀 유익한 정보들을 드려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뭐 시간, 체력 이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또 뭐 채용 계획이나 이런 건 따로 없으십니까? 네, 아직은 채용 계획까지는 없고요. 예, 네.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네, 계시는데도. 지금은 사실은 채용하기보다는 요즘 시대에는 또 협업을 통한 업무 진행들이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파트너들을 구해서 네. 일을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이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아들답게 콜라보를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케팅 미디어 부문 스타트업을 1년 동안 잘 운영해오고 계십니다. 같은 분야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선배로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은 뭐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뭐 많이 미약하고요. 아직은 정말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스타트업, 특히 미디어 쪽에서 스타트업을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미디어 스타트업들도 있고 그 와중에도 투자를 받은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면 어떤 컨텐츠, 어떤 카테고리를 내가 잘 잡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익을 내는 것 자체, 그래서 미디어 스타트업이 수익을 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떤 수익 구조를 내가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케팅 미디어 부문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글쎄요, 어떻게 시작을 좀 해야 될까요? 막막하네요. 네, 일단 마케팅 미디어 부분만을 위한 정책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다만 마케팅 미디어 부분 같은 경우는 사람 자체가 회사의 자본이자 그 경쟁력이기 때문에 미디어나 플랫폼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강혁진 대표님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사례인데요. 만약 대표님처럼 자체 플랫폼을 만들고 뭐 팟캐스트 같은 것을 또 운영할 수 없다면 또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인 벤처스퀘어, 모비인사이드, 블러터 등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고 관련 업계 최신 트렌드는 페이스북 페이지 조각 마케팅을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수익 모델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워크베터 컴퍼니의 수익 창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와 워크숍이 아무래도 가장 큰 수익을 차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점차 아까 말씀드렸던 마케팅 어벤져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도 광고비로 지속적으로 네. 운영하는 비용들이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월간서른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활용해서도 추가적인 수익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월간서른이나 마케팅 관련된 컨텐츠를 기반으로 현재 책 계약이 2개 정도 되어 있어서 책을 통한 인세나 강의 그런 다양한 부분으로의 수익 확장들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이 워크베터 컴퍼니 더 좀 확장도 하고 키워 나가셔야 할 텐데 앞으로의 계획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제가 몸담고 있는 마케팅 분야에서의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가장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레고를 활용해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네. 마케팅 워크숍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 그런 다양한 솔루션들을 좀 더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워크 시리어스 플레이 워크숍이라고 하셨죠? 이거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는데요. 네. 여러분 덴마크에서 나오는 레고라는 장난감 다 아시죠? 네. 그 레고를 가지고 기업의 문제를 시뮬레이션 하면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내는 네. 방법론이고요. 그 방법론을 활용해서 실제 레고를 가지고 놀면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워크숍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같은 분야의 스타트업을 꿈꾸는 분들 참 많으신데 응원의 한마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실은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 늘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항상 이상을 꿈꾸고 꿈을 많이 꾸되 현실에 대한 굉장히 깊이 있는 고민들과 현실적인 실행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꿈꾸시고 열심히 실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마케팅 미디어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본인의 스타트업을 한번 홍보를 하는 말씀 한번 해주시죠. 마케팅과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신 스타트업, 대기업 아니면 기관, 대학들에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식, 강의, 워크샵 아니면 또 다른 컨설팅 같은 분야로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케팅 어벤져스나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오디오 컨텐츠와의 제휴 그리고 월간서른이라는 강연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30대들을 만나고 싶으신 기업이나 그런 기관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워크베터 컴퍼니의 강혁진 대표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양성 매니저님 또 봬요. 네, 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청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